캡틴 손흥민 선수가 이끌고 있는 토트넘이 리그 4위 탈환의 분수령이 될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4-2-3-1 포메이션의 원톱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는데요. 첫 시작 10분까지는 토트넘이 매우 좋은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5분 토트넘은 중원 지역부터 데스티니 우도기, 로드리고 벤단쿠르, 티모 베르너로 이어지는 패스 플레이를 통해 웨스트햄의 우측 공간을 뚫었고 베르너의 낮은 땅볼 크로스가 브레넌 존슨에게 연결되면서 가볍게 선제골을 만들어내었는데요. 그러나 전반 19분 웨스트햄의 코너킥 기회에서 보엔의 왼발 크로스가 커트 주마의 등에 맞고 골로 연결되어 그새 동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양팀은 20개가 넘는 슈팅을 이어갔지만 결국 골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이날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400번째 출전 경기로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소속 비유럽권 최초 400경기 클럽에 가입하면서 토트넘 공식 SNS에는 손흥민 선수의 400경기 출전을 기리는 포스터까지 제작되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기록을 1992년 EPL 창설 이후 통계로 살펴보면 1위 요리스, 2위 해리케인의 뒤를 잇는 3위의 이름을 올린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리그에서 8경기를 남겨두었고 이적 없이 다음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하게 된다면 EPL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경기를 뛴 1위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토트넘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라는 타이틀도 갖게 되죠.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이런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골을 넣지 못한 데에 따른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수는 골과 어시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팀의 주장으로 경기 내내 모든 상황에 관여한 손흥민 선수에게 다소 과도한 비판으로 보여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 90분 활약을 하면서 품목 기준 평점 7.0을 받았습니다. 특히 86%에 달하는 패스 정확도와 3회에 달하는 키패스를 성공시키면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기회 창출에 성공한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에 축구 전문가들은 경기 후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판과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히려 극찬과 함께 동료들에 의해 부득이 희생당하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고 한 것인데요. 최근 EPL 레전드인 피터 슈마이켈은 EPL 프로덕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를 지칭해 환상적인 선수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가 토트넘의 5위 득점자가 된 것을 보면 누군가는 손흥민을 골 욕심이 있는 이기적인 선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는 언제나 팀을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그가 좋은 위치에 있더라도 누군가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면 그는 거리낌 없이 공을 패스할 것이며 누가 골을 넣든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팀 경기력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때로는 그의 개인 스탯에는 마이너스가 될 요소로 작용합니다 라고 했죠. 즉 손흥민 선수는 전세계 최고의 골 결정력을 보유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주장으로서 팀을 위해 또 부진하고 있는 선수들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팀 플레이에 주력하기에 많은 슈팅 찬스를 가져가지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보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웨스트햄전을 포함해 최근 경기에서의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공을 받으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브레넌 존슨과 티모 베르너가 중앙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존슨과 베르너가 침묵하게 된다면 경기가 어렵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이라는 고정된 위치에 있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토트넘의 플레이메이커인 제임스 매디슨이 부상 이후 부진한 활약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디슨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 손흥민 선수가 부득이 후반까지 내려와 보름반 및 패스 전환, 연계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최근 4월 3일 디 애슬레틱은 매디슨의 좌절, 토트넘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던 매디슨을 필요로 한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실제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매디슨은 잦은 패스 미스를 비롯해 부정확한 슈팅, 압박에 대한 불안한 대처를 선보이며 최저 평점을 받기도 했는데요. 디 애슬레틱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웨스트햄을 상대로 한 매디슨은 좌절감을 맛봤다. 그의 예상 어시스트 수치는 부상 전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그의 기회 창출 역시 90분당 3.2회에서 부상 후 1.8회로 감소했다. 실제로 웨스트햄과의 경기 역시 0.10이라는 낮은 기대어시와 단 한 개의 기회 창출만 만들어냈다. 문제는 스퍼스의 다른 선수들 중 매디슨 수준의 선수가 없다는 것이다. 로셀소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데안 클룹세스키 역시 폼을 회복하는 단계다라고 했죠. 매디슨이 웨스트햄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중원 장악에 실패하자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 지역까지 내려와 막힌 혀를 뚫으려 했었고 이는 3개의 많은 키패스 그리고 단 0.09라는 낮은 XG 골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서 중원 지원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죠. 이에 더타임스는 지난 4월 2일 기사에서 일관성 있는 손흥민은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경기당 평균 8에서 9회의 슈팅을 가하는 살라와 비교하여 손흥민은 높은 XG 값을 지니고 있지만 슈팅 기회는 살라에 비해 한참 모자르다라고 했습니다. 리버풀과 브라이튼의 최근 경기에서 살라는 한 골을 기록하며 리그 16호 골을 기록했는데 이날 경기에서 살라는 12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양팀 최다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센터 포워드인 유네스 역시 살라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있죠. 실제로 EPL 전체 선수 슈팅 기록에서 1위 홀란드는 95회 슈팅, 아스톤 빌라의 와킨스는 89회, 본머스 솔랑케 88회, 살라 82회, 미드필더인 메뉴의 페르난데스 역시 74회 슈팅을 기록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69회에 그쳤습니다. 즉 토트넘이 슈팅 자체를 많이 가져가지도 못할 뿐더러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로서 탐욕적인 플레이보다 팀플레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근 EPL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손흥민과 살라에 대한 비교 분석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주요 스탯이 비슷한 두 선수 중에 누가 더 폼이 좋은가라는 분석이었는데요. 패널들은 고민 끝에 리버풀의 살라를 선택하면서 두 선수의 스탯이 비슷하지만 살라를 선택한 것은 살라가 페널티킥을 전담하고 있으며 더 많은 찬스를 제공받고 더 많은 슈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높은 경기력과 안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살라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여겨진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손흥민의 공격적인 재능이 팀플레이 방식과 동료들에 의해 가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BBC의 베스트 11 멤버 선정자인 축구 전문가 가스 크로스는 최근 토트넘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는 유일한 선수는 손흥민이며 손흥민이 없다면 토트넘은 진작에 침몰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케인의 부재와 플레이메이커의 부재를 동시에 메꾸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손흥민 선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EPL 평균 평점 순위에서 손흥민 선수는 평점 7.66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위부터 4위까지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즉 1위에서 3위 팀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고군분투를 알 수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승점 57점의 리그 5위 팀에서 EPL 380명의 선수 중 5위에 해당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 것이죠. 이에 손흥민 선수의 팀 동료이자 2015년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온 벤 데이비스는 토트넘 홈페이지에 내 친구 손흥민 400이라는 단어로는 이라는 제목의 축하글과 함께 그가 얼마나 팀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지 드러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는 거의 9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내 친구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이자 사람으로서도 월드클래스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손흥민을 알게 된 건 대단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소니가 처음 토트넘에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기술, 오른발 왼발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득점 기록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대단히 일관적이었죠. 첫 해를 힘들게 보낸 후 윙어 자리에서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처음 왔을 때 소니는 23세, 전 22세였고 우리는 함께 자라며 그동안 우리 인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축구장을 나오면 우리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그는 모자를 쓰고 최대한 주의를 신경 쓰겠지만 항상 그게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손흥민은 한국에서 절대적으로 사랑을 주는 팬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흥민에게 유명인의 삶과 대비되는 일상의 평범함을 조금 가져다주고 싶습니다. 한국의 주장으로서 이제는 올 시즌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손흥민은 항상 솔선수범하는데 손흥민이 하는 모든 행동이 팀에 도움이 됩니다. 발전하고자 하는 자세, 마음가짐, 결단력, 책임감을 갖고 그라운드에 발을 들이는 그가 팀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 아내가 아이를 집으로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방문해준 사람이 바로 소니입니다. 남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먼저 나서는 사람이 소니고 그것이 전형적인 소니의 모습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추전반 공격수에서 윙어, 중앙 플레이메이커까지 팀이 원하는 플레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 명의 팬으로서 손 선수가 케인과 살라, 홀란드처럼 마음껏 슈팅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아니 감독님 이게 스트라이커 히트맵?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